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에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지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즉 채무자의 거주지 소재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소명하라 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청산가치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선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소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는 곳이 자가주택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면 누가 임대계약의 당사자인지, 그리고 월세나 전세의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현재 얼마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본인 소유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등본과 함께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아파트의 시세는 보통 국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KB 리본의 시세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같은 친족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의 등기사항 증명서와 함께 부모님이나 건물주가 작성한 무상거주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거주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우리 사무실에서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필요한 채무자의 경우에 상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성 방법이나 양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상거주자,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집주인인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신 다음에 서명이나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전세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그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청산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변제 계획 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죠. 이 회사 기숙사나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 회사로부터 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등기부 등본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은 고시원 입실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시원에서 입실계약서를 잘 안 써주겠죠. 이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고시원에 납부하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 방식에 따라서 관련 요구 서류들이 달라지는데요. 법원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관련된 문서뿐만 아니라 5년 이내의 주소지와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거나 과거 전세를 살았다든지 보증금을 회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 하는 보정이 빈번하게 발령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실 때 이와 관련해서 꼼꼼히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지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